삼성전자 주주분들, 드디어 총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성과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삼성전자 눈치를 보던 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7,802보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8% 넘게 뛰며 29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30만 전자는 정말 눈앞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눌렀던 핵심은 반도체 업황이 아니었습니다. HBM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AI 메모리 선망이 꺾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부 리스크였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고객사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한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이 일단 유보되면서 시장은 안도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 단순히 파업 끝, 삼성전자 다시 간다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번 합의는 주가에는 호재였지만 산업계와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장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06포인트 넘게 오른 7,80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8.42%. 단순 반등이 아니라 폭발적인 급등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강했습니다. 전날까지 27만 원대에서 흔들리던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29만 9,500원까지 올라오며 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 넘게 오르며 194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가장 불편한 리스크가 일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AI 반도체 호황을 보면서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 때문에 마음껏 베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유보되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다시 전면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한 배경에도 반도체 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에도 반도체 기여도가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겁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삼성전자 직원과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흔들리면 협력사, 수출, 환율, 코스피,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파업 철회를 강하게 반겼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움직입니다. 오늘 8% 급등은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는 분명히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는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성과급 재원 확대, 지급률 상한 폐지,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긍정적입니다. 파업을 막았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고 직원들의 보상 불만도 어느 정도 달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한 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선은 훨씬 복잡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배분할 수 있느냐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하청업체, 협력사 노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합의는 파업 리스크를 줄였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더 키운 셈입니다.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단계에서 성과급 재원을 사전에 배분하는 구조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기업의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을 내고 투자와 배당, 유보금 등을 고려한 뒤 이사회와 주주총회 질서 안에서 배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배분하는 구조가 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몫은 누가 지키는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국민주에 가까운 종목이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보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주 권리도 중요합니다.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성과급뿐 아니라 R&D, 설비 투자, 파운드리 경쟁력, HBM 투자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단기 호재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배분 논란을 남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쟁이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하청노조와 다른 업계로 성과급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청업체 노조에서도 성과급 격차 해소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사와 현장 노동자들의 기여 없이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성과를 어디까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성과급을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둘 것인지 성과급 요구가 다른 업종으로 번지면 조선, 자동차, 제철처럼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도 새로운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단순히 파업을 막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보상체계와 노사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권가의 전망은 대단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11,000선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로 무려 5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4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목표가 상향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와 코스피 전체에 대한 체급 재평가입니다. 노무라가 본 핵심은 AI 인프라 수요입니다. 범용 메모리와 HBM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고 전력 설비, ESS, 원자력, 방산, 자동차까지 AI 인프라 공급망 전반이 한국 증시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시장의 큰 그림은 여전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59만 원, 코스피 11,000. 숫자만 보면 너무 과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8% 급등한 걸 보면 투자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기대를 실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부 리스크 없이 그 사이클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2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30만 원 돌파 여부입니다. 삼성전자는 29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분기점입니다. 둘째, 조합원 찬반 투표입니다.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입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파업 리스크가 정리됩니다. 셋째, 주주 반발과 법적 대응입니다.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지면 다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이 강하게 샀지만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가려면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HBM과 실적 전망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진짜 재평가는 파업 철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AI 메모리 실적, HBM 경쟁력, 파운드리 회복, 그리고 장기 이익 체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은 분명 강한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 반등이 며칠짜리 안도 랠리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재평가의 재출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시장은 분명히 환호했습니다. 총파업 리스크가 꺾였고 코스피는 7,8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30만 원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에게 2가지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하나는 기회입니다. 파업을 피하면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59만 원, 코스피 11,000이라는 공격적인 전망도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숙제입니다. 영업이익 배분 논쟁, 주주 권리 문제, 하청과 다른 업계로 번질 수 있는 성과급 요구, 그리고 향후 자본 배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묻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넘어서
진짜 40만 원, 50만 원, 그리고 59만 원 전망까지 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총파업 철회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HBM 실적, 외국인 수급, 주주 신뢰, 그리고 노사 안정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한 지금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단순히 오늘 오른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었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놨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